이래도 안 나갈 테냐? 안 돼, 안 돼. 이래도? 못 나간다. 이놈, 내 돈 500냥. 저 독한 놈 보게? 나는 귀신보다 돈이 더 무섭다.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한양 성박 아현곡의 너머의 김첨지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 5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사는 신세였지요. 그런데 김첨지가 장가를 못 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쓰기가 아까워서였지요. 에그머니, 저 양반 또 만두 껍데기만 사가네. 동네 만두 가게 주인이 혀를 찼습니다. 김첨지는 만두를 사 먹을 때도 속은 빼고 껍데기만 사갔습니다. 값이 반값이었거든요. 집에 가서 무 몇 쪽 넣고 삶아 먹으면 그만이었지요. 아이고, 저 어르신 또 오셨네. 이번엔 뭘 주우려고? 저작거리 아낙네들도 김첨지를 보면 피식 웃었습니다. 김첨지는 장이 파하고 난 뒤에야 장터에 나타나 버려진 무청이며 배추 겉대를 주워갔습니다. 여름철에는 쭉정이, 오이며 무른 가지를 공짜로 얻어갔지요. 옷은 어떻습니까? 10년을 입어 해진 적삼도 기워 입고 또 기워 입었습니다. 겨울철 손바지는 솜이 다 빠져나가 바람이 쌩쌩 통했지만 새로 할 돈이 아까워 그대로 입었습니다. 추우면 방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요.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은 지 30년. 김첨지는 제법 목돈을 모았습니다. 은자 1000냥이 넘었지요. 요즘으로 치면 집 한 채 살만한 돈이었습니다. 이제 내 집 하나 장만해야겠어. 김첨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남의 집 사랑채 귀퉁이 방에 새를 사는 것도 이젠 지겹더군요. 매달 나가는 방값이 아까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양 안팎 어디를 둘러봐도 1000냥으로 살만한 집이 없었던 겁니다. 초가집도 1500냥은 줘야 샀고 기와집은 5000냥도 모자랐지요. 에이, 돈이 모자라. 좀 더 모아야 하나. 김첨지가 한숨을 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 값도 아까워 물만 얻어 마시던 참에 옆상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 집 말이야. 아현 고개 넘어 큰 기와집 있잖아. 주인이 또 바뀌었다더군. 벌써 5번째 아닌가. 작년에 들어간 사람도 석 달을 못 버티고 도망갔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귀신이 나온다던데 무슨 귀신이 그렇게 무섭길래.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던데. 밤마다 온갖 괴이한 일이 벌어진다더군. 지붕에서 기와가 와르르 떨어지고 벽에서 피가 주르륵 흐르고 한밤중에 여자 곡소리가 들린다나 뭐라나. 헐값에 내놓았다던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지 뭔가. 귀신, 김첨지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헐값이라는 말이었지요. 헐값이라니 얼마에 팔던가요? 김첨지가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김첨지를 쳐다봤지요. 아, 김첨지 아니십니까? 기와집이니 원래는 3000냥은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800냥에도 안 팔린다고 하더이다. 800냥이라. 김첨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800냥이면 자기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값을 깎으면 500냥에도 살 수 있을지 모를 일이었지요. 귀신이야 대수냐. 내가 귀신보다 더 무섭지.
김첨지는 그 길로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은 김첨지를 보자마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나으리. 제발 그 집은 사지 마시오. 귀신이 진짜 나온다니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아십니까? 제 사촌 동생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 석 달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샜다고요. 그래서 값을 얼마에 부르시오? 예, 그러니까 그 집은 500냥이면 사겠소. 500냥. 집주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200냥만 받아도 팔 심산이었거든요. 그 집을 물려받은 게 오히려 재앙이었으니까요.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는데 새 놓을 수도 없고 귀신 때문에 헐어가는 집을 손볼 엄두도 못 냈지요. 좋습니다. 500냥이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첨지는 살아생전 처음으로 큰 돈을 써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와집 주인이 된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500냥이면 절반도 안 쓴 셈이었으니까요. 나머지 돈으로 10년은 거뜬히 먹고 살 수 있어. 김첨지는 좋아라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질 무렵 아현 고개를 넘어 집에 도착한 김첨지는 혀를 찼습니다. 쯧쯧, 기와가 몇 장 빠졌네. 이거 기와값 들겠는걸. 그냥 덮어놓고 살아야지. 마당은 잡초가 우거졌고 대문짝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첨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기와집 사랑채의 방이 2칸, 부엌이 하나, 뒷마당에 작은 곳간까지. 혼자 살기엔 넘쳤지요. 크크, 이게 다 내 집이라니. 김첨지는 빈방에 누워 허허 웃었습니다. 이부자리도 없었지만 옛날 주인이 버리고 간 헌거적대기를 주워 덮었지요. 저녁도 굶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 아침 죽이라도 쑤어 먹으면 되니까요. 내 집에서 자는 잠이 이렇게 꿀맛일 줄이야. 김첨지가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르르, 드르르. 처마 끝에서 무언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결에 김첨지가 눈을 떴지요. 쿵. 지붕 위에서 기와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아니, 기와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쿵쿵쿵, 와르르르르. 마치 누가 지붕에서 기와를 집어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 누가 내 기와를. 김첨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와 한 장 값도 아까운 판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창문이 저절로 스르륵 열렸습니다. 휘잉. 찬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었지요. 김첨지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끼익. 대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서 무언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라 질질 끌고 오는 듯한 소리였지요.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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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응. 낮게 신음하는 여자 목소리가 마루를 타고 방문 앞까지 왔습니다. 김첨지는 벌벌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끼익. 방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나가라. 스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첨지가 살짝 고개를 들어보니 창문 틈으로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목이 길게 늘어진 여자의 실루엣. 머리카락이 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었습니다. 으아악. 김첨지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데 잠깐 김첨지의 발이 멈췄습니다. 나가면 어디로 가지? 주막에 가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하룻밤에 10냥씩이나 받잖아. 10냥이면 닷새는 먹고 사는 돈인데. 김첨지의 머릿속에 주파날이 튕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지, 나갈 순 없어. 이 집 사는데 500냥이나 들였는데 귀신 때문에 도망치면 그 돈이 다 날아가잖아. 500냥, 500냥이라고.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돈이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죽인다. 귀신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얗게 뜬 손이 김첨지의 어깨를 향해 뻗어왔지요. 안 나가. 김첨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500냥 주고 산 집인데 내가 왜 나가? 내가 나가. 순간 귀신이 멈칫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귀신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는 도망가기는커녕 소리를 지르며 대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 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죽으면 어쩌라고? 나가면 500냥이 날아간단 말이야. 500냥. 내가 30년 동안 만두 껍데기 먹고 남의 버린 무청 주워 먹고 겨울에도 손바지 기워 입으며 모은 돈이라고. 김첨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500냥을 날릴 수 없다는 집념이었지요. 귀신이 당황했습니다. 300년을 이 집을 지켜온 귀신이었지만 이런 인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놈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귀신이 사라지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첨지는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섭긴 무서웠는데 나가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래, 참자. 참으면 되는 거야. 김첨지는 다시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500냥 생각하니 참을 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귀신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째 밤, 김첨지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뭐야? 눈을 뜨니 방 안 사방벽에서 푸른 불빛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불이었지요. 섬뜩한 불빛이 일렁이며 김첨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김첨지가 소스라쳤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에잇, 불 끄지 못해. 기름값 나간다. 김첨지가 이불로 불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불은 꺼지지 않고 이불을 뚫고 타올랐지요. 아이고, 내 이불. 이것도 살 돈이. 김첨지는 울상을 지으며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귀신이 낄낄 웃는 소리가 들렸지요. 크크크. 무서우냐, 인간. 무섭긴 뭐가 무서워. 이불값 물어내. 이거 한 냥 주고 샀단 말이야. 귀신이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겁을 하고 도망갈 텐데 이 사내는 이불값 타령이었습니다. 사흘째 밤, 이번엔 천장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김첨지가 올려다보니 천장에서 붉은 액체가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피다. 김첨지가 소스라쳤습니다. 하지만 역시 도망치진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고, 내 바닥. 이거 다시 닦으려면 물 길어 와야 하는데. 김첨지가 급히 동이를 가져와
떨어지는 피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바가지도 아까운 김첨지에게 바닥 청소는 큰 낭비였거든요. 크크크. 너는 도대체. 귀신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나흘째 밤. 이번엔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김첨지가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주인이 버리고 간 낡은 질그릇들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그릇. 김첨지가 울먹이며 깨진 그릇을 모았습니다. 이것들 주워다가 풀로 붙이면 쓸 수 있을 텐데. 응, 너무 많이 깨졌네. 귀신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인간아, 넌 도대체 뭐가 무섭지 않으냐? 무서운 건 많지. 쌀값 오르는 것도 무섭고, 기와 떨어지는 것도 무섭고, 손바지 찢어지는 것도 무섭단 말이야. 그게 무섭다고? 그럼 돈 드는 게 제일 무서운 거지. 귀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닷새째, 엿새째, 일회째. 귀신은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한밤중에 창문을 다 열어 제끼기도 하고, 마당에 큰 구덩이를 파기도 하고, 지붕에서 기와를 떨어뜨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김첨지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창문 닫아. 바람 들어와서 감기 걸리면 약값 나간다고. 구덩이 파놨으면 뭐해. 여기 쓰레기 버리면 되잖아. 기와 떨어뜨리지 마. 나중에 내가 다 주워서 올려놔야 한단 말이야. 보름째 되던 날 밤, 귀신은 지쳐 있었습니다. 300년을 이 집을 지키며 수십 명을 쫓아냈건만 이 구두쇠 하나를 못 쫓아내다니. 귀신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진짜 혼을 내주겠다. 귀신이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하게 놀랐던 것이고, 오늘은 진짜 귀신의 실력을 보여줄 작정이었지요. 한밤중, 김첨지가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무서웠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입에선 피가 줄줄 흐르고 눈알은 뒤집혀 있었지요. 목은 새 뼘이나 길게 늘어나 천장까지 닿았습니다. 김첨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번엔 정말 무서웠거든요. 드디어 무서워하는구나. 크크크. 귀신이 승리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가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겠다. 귀신이 긴 손톱을 세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김첨지는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크크크.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어서 나가거라. 그때였습니다. 김첨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응. 우는 것이냐? 500냥. 네, 500냥.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만두 껍데기만 먹고, 무청만 주워 먹고, 한겨울에도 손바지 기워 입고. 30년을 그렇게 살아서 모은 500냥인데. 김첨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내가 나가면 이 집이 날아간단 말이야. 500냥이. 귀신이 당황했습니다. 무서워서 우는 건지, 돈이 아까워서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만 울고 나가. 내 목숨이 중요하지 않으냐. 목숨보다 500냥이 더 중요하지. 김첨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나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 밥 한 끼 제대로 먹어본 적도 없고, 옷 한 벌 새로 해 입어본 적도 없어. 남들은 명절 때마다 새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잔칫집 가고 그랬지만,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단 말이야. 김첨지의 목소리에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난 참았어. 언젠간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꿈 하나로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이제 겨우 내 집을 샀는데 내가 무섭다고 나가라고? 그럼 난 또 30년을 더 모아야 한단 말이야. 그야. 나는 안 나가. 절대 안 나간다고. 내가 날 죽이든 말든 나는 이 집에서 죽을 거야. 어차피 나가면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건데 차라리 내 집에서 죽는 게 낫지. 김첨지가 방바닥을 쿵쿵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귀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인간 중에 이렇게 집념이 대단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귀신이 더 무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몸이 두 동강 나고 창자가 흘러나오고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지요. 으악, 징그러. 김첨지가 눈을 가렸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 주마. 만들든지 말든지 나는 안 나가. 이놈이 정말. 귀신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귀신 노릇하며 이런 골치 아픈 인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내 집을 부숴버리겠다. 귀신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김첨지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뭐라고? 집을 부순다고? 그래, 기둥을 뽑고 지붕을 날리고 벽을 무너뜨리겠다.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김첨지가 귀신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제발, 집만은 건드리지 마. 내 500냥이야. 크크크. 그럼 나가거라. 안 나가. 나가긴 뭘 나가. 내가 집을 부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뭘 어쩌겠다는 거냐? 김첨지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큰 솥을 들고 왔지요. 이 집이 내 거라면 이 솥도 내 거야. 내가 집을 부수면 나도 이 솥을 부숴버릴 테다. 그리고 이 항아리도 부숴버릴 거야. 저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도 다 깨뜨릴 거고. 김첨지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내가 집을 부수면 나도 이 집에 있는 거 전부 부숴버릴 거란 말이야. 기둥도 부러뜨리고 기와도 다 깨뜨리고 벽도 다 허물어버릴 거야. 그럼 넌 뭐가 남아? 너 여기서 살 곳도 없어지는 거 아냐? 순간 귀신이 멈칫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300년 동안 지켜온 이 집을 자기가 부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 집이 없어지면 귀신도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넌 집을 부술 수 없어. 부수면 너도 곤란해지잖아. 근데 나는 달라. 난 이미 500냥 날아간 거니까 미련이 없어. 다 부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김첨지의 논리에 귀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인간 미쳤지만 똑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협상하자. 김첨지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협상. 그래, 협상.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고 넌 나를 쫓아내고 싶잖아. 그런데 내가 날 쫓아내려면 집을 부숴야 하는데 그럼 너도 곤란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내가 여기서 사는 동안 넌 귀신 노릇 하지 마.
대신 나도 내가 여기 있는 거 인정해 줄게. 뭐, 내가 귀신 노릇을 안 하라고? 그래. 어차피 넌 날 못 쫓아내잖아. 나는 절대 안 나가니까. 그럼 우린 평생 이렇게 싸워야 하는데. 그게 좋아? 차라리 평화롭게 사는 게 낫지 않아? 귀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랬습니다. 이 구두쇠는 절대 나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부술 수도 없었고요. 그럼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뭔데? 내 공간을 침범하지 마라. 뒷마당 사당은 내 것이니 거긴 들어오지 마라. 좋아. 나도 굳이 거기 갈 일 없어. 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내가 집 안을 돌아다닐 거다. 넌 그 시간엔 방에만 있어라. 오케이. 어차피 그 시간은 자니까. 이렇게 해서 구두쇠 김첨지와 귀신은 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첨지는 신기하게도 귀신과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약속대로 밤 12시부터 2시까지는 방에만 있었고, 뒷마당 사당에는 가지 않았지요. 귀신도 약속을 지켜 김첨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첨지가 잠을 자려는데 뒷마당 사당 쪽에서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흑.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계속되자 신경이 쓰였지요. 에잇,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김첨지가 투덜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뒷마당 사당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귀신한테 조용히 하라고 소리나 지르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사당 앞에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지요. 김첨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귀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모습이 왠지 처량해 보였거든요. 야, 귀신아. 김첨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귀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습니다. 왜 나를 부르느냐? 뒷마당은 오지 말라 했을 텐데. 그게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왜 우는 거야? 상관 말거라. 귀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됐지요. 김첨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이거 신경 쓰여서 못 살겠네. 야, 너 왜 우는 거냐고. 넌 알아서 뭐 하려고. 궁금하잖아. 이렇게 매일 밤 울면 나도 잠을 못 자는데. 귀신이 김첨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지요. 좋다. 어차피 넌 안 나갈 테니 말해줘도 되겠지. 귀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 집의 며느리였다. 300년 전 일이지. 며느리? 그래.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이 집의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왔지.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무나 모질었어. 귀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켰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조금만 실수해도 몽둥이로 맞았어. 나중엔 병이 들었는데도 일을 시켰지. 김첨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5살에 죽었어. 과로로. 죽기 직전에 시어머니가 한 말이 뭔지 아느냐? 뭐라고 했는데? 쌀축 내더니 죽어서 다행이로구나라고 했어. 김첨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억울했어.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렇게 학대를 받았는지. 나도 사람인데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하루 편히 쉬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는지. 귀신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남았어. 한이 맺혀서. 나를 괴롭힌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죽었지만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쫓아냈지. 그럼 왜 우는 거야? 원수를 갚았으면 됐잖아. 그게 아니야. 귀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제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죽을 때 시어머니가 2년은 제사도 지내주지 마라고 했거든. 그래서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사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귀신의 목소리가 처연했습니다. 다른 귀신들은 다 제사를 받는데 나만 아무것도 받지 못해. 제사를 받으면 한이 풀려서 저승으로 갈 수 있다는데 나는 영영 이곳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는 거구나. 웃기지? 살아서도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는데 죽어서도 제사 한 번 받아보지 못하다니. 김첨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귀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됐다. 가봐. 넌 상관없는 일이니까. 야. 응. 너. 제사를 받으면 한이 풀린다고. 그래. 하지만 넌. 알았어. 김첨지가 돌아섰습니다. 뭐. 제사 지내주면 되잖아. 그럼 내가 저승으로 가고 나도 조용히 살 수 있을 테니까. 귀신은 멍하니 김첨지를 바라봤습니다. 너 진심이냐? 응. 근데 비싸게는 못해. 돈이 아깝거든. 그래도 괜찮아. 귀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김첨지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손에 쥔 돈은 20냥. 김첨지에겐 큰 돈이었지요. 에휴, 이 돈이면 한 달은 먹고 사는 건데. 김첨지가 한숨을 쉬며 물건을 샀습니다. 쌀 한 말,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단, 무 한 개, 북어 3마리, 계란 10개, 막걸리 한 동이. 아이고, 돈이 물 새듯 나가네. 김첨지는 눈물을 머금고 돈을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나물을 무치고 북어를 불려 구웠지요. 평생 밥도 제대로 안 해 먹던 김첨지가 제사상을 차리려니 손이 서툴렀습니다. 에이,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네. 김첨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김첨지는 사당 앞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흰밥, 나물 3가지, 구운 북어, 계란찜, 그리고 막걸리 한 잔. 그럴싸한데. 김첨지가 뿌듯해하며 제사상을 쳐다봤습니다. 야, 귀신아, 나와봐. 김첨지가 소리쳤습니다. 스르르.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제사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게 제사상이야. 내 제사. 진짜로. 차려준 거냐? 그래. 약속했잖아. 귀신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절을 했지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귀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0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제사야. 귀신이 막걸리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숟가락 떴지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귀신이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김첨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야. 응. 나도. 그렇게 살았어. 김첨지가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살았지. 남의 버린 것 주워 먹고 만두 껍데기로 배를 채우고. 넌 죽어서 제사를 못 받았지만 나는 살아서도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어. 그래서 내 마음을 알 것 같더라. 밥 한 끼,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 얼마나 간절한지. 김첨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차려줬어. 나도 이 돈이 아깝긴 하지만 내가 300년을 기다렸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귀신이 김첨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구두쇠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마음이 따뜻하구나. 무슨 소리야. 나는 여전히 구두쇠야. 이 스문양이 얼마나 아까운데. 후. 그래, 알았어. 귀신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인간아. 정말 고맙다. 그럼 이제 저승가? 응. 한이 풀렸으니까. 가야지. 귀신이 일어났습니다.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응. 너한테 은혜를 갚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을까? 은혜? 아니야, 됐어. 그냥 가. 아니야. 나는 300년 동안 이 집을 지키며 살았어. 그동안 배운 게 많지. 너한테 도움이 될 걸 알려주고 싶어. 그럼. 김첨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뒷마당 장독대 밑에 뭐가 묻혀 있는지 알아? 거기. 옛날 주인이 숨겨둔 은자가 있어. 100냥쯤. 100냥. 김첨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내가 파도 돼. 당연하지. 이제 이 집은 내 거니까. 그리고 귀신이 다른 곳들도 알려줬습니다. 사랑채 대들보 위에 옛날 주인이 보관해 둔 지게가 있어. 그거 찾으면 한양성 안에 땅이 하나 더 생길 거야. 진짜. 그래. 그리고 부엌 아궁이 옆 벽돌 중에 하나를 빼면 금가락지 9개가 있어. 마당 우물 옆 큰 돌 밑에는 옛날 주인 할머니가 몰래 모아둔 비녀가 있고 귀신이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김첨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게 다 진짜야? 응. 300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다 가져가. 내 거야. 고마워. 김첨지가 연신절을 했습니다.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덕분에 한이 풀려서 저승에 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귀신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뭔데? 내가 잘 살아. 이제 제대로 밥도 먹고 옷도 사 입고. 돈은 중요하지만 너 자신도 소중히 해. 알았어. 그리고 가끔 나를 생각해 줘. 제사까지는 아니어도 명절 때 막걸리 한 잔 정도? 그 정도야 당연하지. 귀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300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잘 살아, 구두쇠 양반. 너도 저승에서 편히 쉬어. 안녕. 귀신이 환한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당 주변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지요. 김첨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맙다, 귀신아. 김첨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첨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귀신이 알려준 대로 장독대 미틀판이 정말 은자, 백냥이 나왔습니다. 사랑채 대들보 위에 지게도 찾았고 그 덕분에 한양성 안의 땅 주인이 되었지요. 부엌에 금가락지며 우물가의 비녀까지 찾으니 제법 큰 재산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김첨지는 여전히 구두쇠였습니다. 에헤헤, 이 돈을 또 모아야지. 재산이 늘어도 김첨지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뭘 해 먹을까? 김첨지는 이제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값싸지만 맛있게 먹는 법을 배웠지요. 만두 껍데기만 먹는 대신 제대로 된 만두를 사 먹었고, 무척만 주우는 대신 싱싱한 채소를 샀습니다. 귀신이 그러더라. 나 자신도 소중히 하라고. 김첨지가 중얼거리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당 앞에 막걸리 한 잔을 올렸습니다. 잘 지내지? 저승에서. 김첨지가 막걸리를 따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덕분에 나도 잘 살고 있어. 밥도 제대로 먹고 집도 잘 지키고 있어. 고마워. 바람이 따스하게 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김첨지는 이제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두쇠 소리를 들었지요. 저 양반 여전히 돈밖에 모르네.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김첨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김첨지가 따뜻한 밥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함께 나눌 줄 아는 마음이지. 그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주며 배운 것.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써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 김첨지는 그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래도 돈은 아껴야지. 김첨지가 희죽 웃으며 남은 반찬을 아껴 두었습니다. 역시 김첨지는 김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한 구두쇠였지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다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